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금일은 6월 22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 테이퍼링 우려 속에 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이 뉴욕 증시가 밤사이 큰 폭으로 반등한 점이 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정상화 기대감 등의 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등 이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아울러 또 유동성 축소 우려 등 이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22일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 하원에 출석해서 이를 해소시켜주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 파월 의장은 21일 이 하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발언한 내용을 담은 문서에서 이 경제 복세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외국인이 나흘 만에 이 순매수하면서 금일 코스피 시장은 0.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금일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의 증시 반등 소식이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에 관련 섹터인데요. 이 여당 유력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3차원 가상 세계인 이 메타버스를 통해 이 정책 홍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대표는 금일 네이버의 이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 제페토를 통해서 국가 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공개를 했고요. 아울러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 더불어민주당 이 박용진 의원은 어제 이 제페토에서 이 박용진 대선 후보 메타버스 대선 캠프 출범식을 열고 이 캠프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메타버스 대선 캠프를 국민들로부터 자유롭게 이 정책 제안을 받고 의견도 제시받는 이 국민 소통 오픈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금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철강 관련 섹터인데요. 현대차증권이 이 동국제강에 대해서 이 냉연 부분 이 견조한 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고 이 철근 등 이 봉형강 실적 및 또 수익성 개선 등으로 2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1725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0년 이후 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은 이 포스코에 대해서도 2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이 보수적으로 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이 철강 이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자동차 관련 섹터인데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이 승용차 이 개별 서비스의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이 승용차 판매를 확대시켜 이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또 어제 이 현대차그룹은 이 언론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이 본계약 체결 이후 미국 정부 승인 등 이 절차를 거쳐 이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또 최종 인수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이 자동차 대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수소차 관련 섹터인데요. 환경부가 이 금일 이 수소 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다음 달 14일부터 이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이 수소 충전소 이 설치 계획 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되고요. 이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이 이 원스톱
처리를 통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현대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이 수소차 관련 설비, 또 R&D 충전소 등 연간 인프라에 1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고 연간 수소차 50만 대, 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70만 개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타이어 관련 섹터인데요. 이 최근 타이어 수요가 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이 전기차 또 이 고성능차 타이어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지난 15일에 이 아우디 브랜드 최초의 순수전기 스포츠카 모델인 이트론 GT에 이 전기차용 초고성능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이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신차용 이 타이어를 또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타이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좀 누락이 되었지만 시멘트, 레미콘, 이 시멘트 수요 증가에 따른 이 가격 인상 기대감에 금일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유가가 2018년 이후 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또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이 K옥션이 135억 원대 미술품 154점을 출품을 해서 대규모 경매가 개최될 예정이겠고요. 또 국내 유일의 이 첨단 기술 융복합 비즈니스 전시회인 2021 스마트테크 코리아가 내일부터 25일까지 또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시스코 시스템즈가 연결, 이 보안 및 자동화를 통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돕고 이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시스코 커넥트 코리아 2021을 또 내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샘K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 이 관련주로 시정해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금일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넥스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지분 50%를 인수한 이 로스비보와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발전과 이 당뇨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이 당뇨, 비만, 이 소화장애 등 이 파이프라인 개발에 협력할 수 있는 이 국내 파트너사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스비보는 이 최근 글로벌 1위 당뇨병 치료제 기업 이 노보 노디스크를 비롯해 이 글로벌 제약사와 유슈의 학회로부터 이 마이크로 리보핵산 기반 이 당뇨 치료제에 대한 이 적극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스비보는 이 지난 5월 31일 언론을 통해서 이 자회사 이 넥스턴 바이오를 통해 이 로스비보 지분 50%를 약 55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죠. 이 같은 소식에 금일 또 2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옵티시스 이 정치권에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기대감 등의 금일 메타버스 이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옵티시스 이 코세스가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사 이 무릎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24%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애플 제품 및 이 삼성 노트북 등의 이 OLED 채택 등 응용 시장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 동사의 디스플레이 자동 검사 장비와 OLED 제조용 증착 장비 등 이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30%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실적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또 자회사 이 선익 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초로 이 마이크로 OLED 장비를 개발해서 연구 개발용으로 이 지속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또 메타버스 시대로 진입하면서 AR, VR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의 이 마이크로 OLED 제조 장비 수요가 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 동사의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소식에 금일 또 2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G ETS 이 저평가 분석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KBI 동국실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용차 이 개별 서비스의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소식에 금일 또 자동차 관련된 부품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17%대 상승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대유에이텍도 금일 1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 금일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대우건설 이 최저 입찰가가 주당 9,500원에 됨에 따라 이 최대 주주인 호반산업그룹사인 또 호반건설이 이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금일 1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 색상이 화신 15%대 상승을 했고요. 메타버스 관련 테마인 자이언트 스텝 또 에이트원 모두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테마센의 화신전공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2분기 실적 호전 전망 등의 금일 또 철강 이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 강판 1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신팩 같은 경우에는 이 학금철 사업과 관련돼서 이 고성장 전망이 나오면서 금일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자동차 부품 테마 섹터인 삼성 공조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일본 제약사 이 미츠비시 이 타나베 제약에 인보사를 기술 수출하며 받았던 계약금, 이자, 손해배상금, 이 소송 비용 등 약 43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 동사가 국제상업회의소가 내놓은 중재 결정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이 미츠비시 타나베 제약이 이 가압류 설정했던 이 동사의 김천 이 공장과 또 충지 음성 공장의 가압류도 해지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이 차백신 연구소의 3세대 B형 간염 예방 백신 국내 임상 이 승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이 KDB 인베스트먼트가 이 동사 매각과 관련해 주당 9,500원 수준의 최저 입찰가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유 지분을 감안하면 예상 매각가는 약 2조 원 수준이고요. 이 경영 프리미엄까지 계산할 경우 주당 10,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DB 인베스트먼트는 25일 이 동사 매각을 위한 본입찰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매각 대상은 KDB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이 동사 지분 50.75%입니다. 빠르면 7월 내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또 9% 넘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서는 일단 이 정치 이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재형 이 감사원장 이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흥국화재가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이낙연 전 대표 이 관련주로 시장에서 보게 된 우리 ENL도 시간에서 9% 넘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인 영풍정밀 8%대 또 오픈베이스가 시간에서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온 바이오파마와 이 라이선스 합의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는데요. 시간에서도 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보관, 혈액
냉동고,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 인허가 공시가 나오면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PSMC 장마감 이후에 감사 의견 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3%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는 이론 2%대 상승을 했고요.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사조산업 주주명부 열람 및 또 등사 가처분 신청 첫 심리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상시험 실패 관련해서 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주식회사 이 카카오 커머스를 흡수 합병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금일 하루도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